여러분 수육 1시간 동안 삶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대로 하면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육도 전자레인지에서 딱 10분 돌린 삼겹살이에요. 전자레인지로 수육이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촉촉한 거 보이시죠? 비결은 대파입니다. 대파를 이불처럼 듬뿍 넣어주면 1시간씩 삶지 않아도 촉촉하고 부드럽게 쪄져요. 과정도 하나도 안 복잡하고요. 편스토랑에서 윤유선 배우가 했던 그 대파 수육 있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대파랑 삼겹살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3만원씩 하는 배달보쌈 이제 안 시켜 먹고요. 오늘은 잡내 없이 고기 재는 법부터 저당 버전 마늘보쌈집 소스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수육이랑 찰떡인 사이드 메뉴들도 같이 해서 한 상 가득 차려볼게요. 도톰한 통삼겹살이랑 얇은 구이용 삼겹살 두 버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고기를 재워둘 겁니다. 300g씩 준비했고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 닦아줍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겉에 불순물이랑 핏물 제거로 잡내 확 줄여줘서 저는 무조건 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저는 삼겹살로 하는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도 좋습니다. 특히 앞다리살은 살이랑 지방 밸런스가 좋은데 가격은 삼겹살보다 더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통삼겹은 양념이 잘 배이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위생봉지를 펴서 삼겹살 넣고 후추 톡톡, 맛을 앞뒤로 골고루 두르고 봉지째 조물조물 해주세요. 저는 봉지로 쓰니까 설거지거리가 안 생겨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구이용 크기 삼겹살도 후추, 맛술 넣고 봉지째 조물조물 합니다. 맛술 없으면 소주 넣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버전 모두 냉장고에 딱 10분만 재웁니다. 맛술 하나로 잡내가 잡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맛술이 고기 누린내 잘 잡아주고 특히나 수입 냉동 삼겹살이면 이 과정 꼭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이따 대파를 이불처럼 듬뿍 덮을 건데 그 파향이 남은 잡내까지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용기 못 쓰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용기 여러 개 직접 써보고 비교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냉장고에서 재놓은 고기 꺼내서 그릇에 담습니다. 먼저 도톰한 수육용 삼겹살을 그릇에 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놓으면 안 되고요. 꼭 비계가 위로 오게 놓아주세요. 익으면서 기름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고기 표면이 마르는 걸 막아줍니다. 고기 위에 3-4cm로 썬 대파를 이불처럼 덮어주고요. 고기가 안 보일 정도로 넣어주세요. 파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덮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익으면 숨이 죽어서 양이 반으로 확 줄고요. 대파가 향만 내는 게 아니라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이불처럼 쌓아서 넣고 돌리면 고기를 촉촉하게 쪄주는 역할을 해요. 통삼겹은 물을 5리터 넣고 두께가 있으니 13분 돌립니다. 두께에 따라 덜 익었으면 2분씩만 더 돌려주면 돼요. 두 번째는 두께가 한 0.5cm 정도 구이용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대파 옆을 터서 넓게 쫙 깔고 그 위에 삼겹살 한 줄, 다시 파, 고기, 또 파 이렇게 층층이 쌓아주는 거예요. 밀푀유 나베처럼요. 여기엔 찜용 실리콘판을 깔고 고기가 파 사이사이에 쪄지면서 향도 배이고 진짜 결이 부드러워져요. 재우면서 봉지에 남은 맛술도 버리지 말고 같이 넣어주세요. 물은 3숟갈만 살짝 넣는 게 포인트예요. 찜용판 없으시면 그냥 유리 그릇에 아까 통삼겹 버전처럼 물 500ml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전자레인지 10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덜 익은 경우에는 2분만 추가하면 돼요. 자, 전자레인지 10분, 13분 각각 다 됐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다 됐다고 바로 열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10분만 더 둡니다. 다 돌렸는데 왜 기다려요 싶으시죠? 지금 고기가 있는 동안 속 육즙이 열 때문에 바깥쪽으로 쏠려 있을 때거든요. 이때 바로 썰면 그 육즙이 도마로 주르륵 다 빠져서 퍽퍽해져요. 근데 10분만 이렇게 두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남은 열로 속까지 은근하게 맞아 있고요. 둘째, 바깥으로 쏠렸던 육즙이 고기 속으로 다시 골고루 스며들어요. 그래서 썰어도 촉촉함이 그대로 남죠. 스테이크 굽고 레스팅하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채로 기다리는 동안 같이 곁들일 두 개만 후딱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보쌈 시키면 부추절임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파로 해 먹으니까 항상 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파절임으로 저는 해 먹고요. 대파를 채칼로 썰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스테비아 1큰술, 고춧가루 0.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가볍게 버무립니다.
새콤달콤한 게 느끼함을 확 잡아줄 거예요. 파의 숨이 너무 죽지 않게 먹기 직전에 섞어주면 됩니다. 저당 버전 마늘 보쌈 소스도 같이 갈게요. 다진 마늘 3큰술, 간장 0.5큰술, 식초 3분의 1큰술, 스테비아 1큰술 넣고 여기에 그릭 요거트 2큰술 섞어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원래 마늘보쌈 소스 레시피가 마요네즈가 들어가는데 이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서 넣으면 지방은 확 줄고 단백질은 늘면서 맛은 크리미한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따 고기 몇 점 위에만 살짝 올려서 먹을 거예요. 스테비아나 그릭 요거트가 없으시면 올리고당 1큰술이랑 저당 마요네즈 1숟갈 넣으시면 돼요. 이제 먼저 통삼겹부터 잘라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속까지 촉촉하게 잘 익었죠? 방금 10분 기다려서 육즙이 도말 안 빠지죠. 제가 앞에 왜 냄비에 1시간 삶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구이용도 보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 차려 놓으면 배달 보쌈보다 훨씬 푸짐하죠? 자,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촉촉해요. 보쌈 소스도 올려서 한 점 먹고요. 쌈장은 저당 쌈장이고요. 예전에 우성경 수추찜 편에서 간장 베이스로 고기용 만능 소스도 공유했었는데요. 쌈장 없으신 분은 그걸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로 이 비빔면은 밀가루면 아니고요. 두부로 만든 두부면에 저당 비빔 소스로 만든 거예요. 원래 수육이랑 보쌈이랑 이 새콤달콤한 비비는 세트로 먹으면 맛있어서 같이 준비해 봤고요. 이 비빔면도 만드는 법 제 비빔국수 편에서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전자레인지 10분 수육 어떠셨나요? 레시피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이 촉촉한 수육 한 상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까먹지 않게 저장해 두시고 구독까지 해두시면 다음 레시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